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다우존스 지수의 8연속 상승세를 기반으로 이거래일제 3대 지수는 동반 강세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소비자 심리 데이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조기금리 인하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 데이터는 최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을 반영해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는 67.4로 시장의 예상치인 76보다 훨씬 낮아 이러한 수치는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데이터가 나타내고 있어 소비자들은 실물 경제가 훨씬 더 나쁘고 앞으로도 더 좋지 않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주식이나 채권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나쁜 지표들이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만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금리 인하의 굶주린 시장에는 충분히 좋은 소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은 기대보다 좋은 편이었고, 어제까지 S&P 500 기업 중 449개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들의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여기에 아직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 중 엔비디아 등의 추정치를 더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은 5.7%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이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는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각국의 금리 인상에도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보여줬고, 제롬 파월의 발언과 최근 미국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페드의 단기 금리 인상 위험은 제거된 것으로 보여 여기에 유가는 다시 하락하고 있어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 일부 데이터는 좀 더 부정적 방향을 가리키곤 있지만 이번 경기 사이클에선 이미 데이터 약화에도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각은 지금은 경기가 둔화하는 사이클 후기라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비관론자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리스는 경기 사이클 후기 환경에선 시장은 연착륙과 무착륙 사이로 오가고 있다며 거시 데이터는 계속 그런 혼란을 촉진할 것이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우리는 당장 다음 주 4월 CPI를 봐야 하는데, 현재의 경제 데이터는 1분기 예상보다 강한 데에서 2분기에는 약한 수치로 전환될 것이라, 이러한 경기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 완화가 동반된다면 페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필요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시장은 4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로는 0.3% 오르고 근원 CPI는 각각 3.6%, 0.3%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해 이로 인해 3월보다 특히 근원 물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한편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올해 4월 매출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할 것으로 나타나 이날 주가는 4% 이상 상승했고, TSMC의 지난 4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해 2,360억 2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 밝혔고, 이 같은 TSMC의 준수한 실적은 최근 AI 열풍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이라 TSMC는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죠. 이로 인해 TSMC는 올해 1월과 4월 매출이 8,386억 7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했다 밝혔고, 덩달아 지난달 초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부 반도체 생산 시설이 피해를 봤지만 TSM은 큰 영향이 없었다 밝혔는데, 이에 엔비디아 역시 이날 1% 이상 상승해 898달러로 마감했고 장중 한땐 914달러까지 올라가며 다시 한번 900대를 찍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지난 4월 19일 762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으며, 작년 한 해 239%의 수익률로 S&P 500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한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약 80% 가까이 상승하면서 S&P 500에서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와 자동차, 제어 시스템과 같은 기타 기기들의 GPU를 제조하면서 AI 붐에 힘입어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엔비디아 칩은 복잡한 생성형 AI 관련 과제와 기능들을 다른 주요 경쟁사들의 제품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이는 엔비디아의 시장 장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지난 3월 출시를 하겠다고 밝힌 블랙의 칩으로 엔비디아는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블랙의 칩은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강력해 다시 한번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만 여러 면에서 볼 때 엔비디아는 아직도 그 성장 잠재력을 일부만 실현하고 있는 중이라 AI 산업들은 이제는 모든 기업과 모든 지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모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하락해 168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가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중국 토종 브랜드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어 현지 인원 감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는 지난 4월 중순 전 세계 인력의 10% 이상을 감축했다고 밝히며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감원을 진행해왔고 중국 법인에선 이번 주 초부터 추가 감원이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 지난달 인력 감축은 주로 영업직과 사원에 집중된 반면 이번 감원은 서비스 부서와 엔지니어 그리고 상하이 공장 물류팀과 같은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상하이 공장은 전 세계 테슬라 차량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 도입과 관련 중국의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테슬라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작년 1분기 10.5%에서 올해 1분기에는 약 7.5%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4월 23일 1분기 실적 이후 주가는 단번에 194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주가는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1분기보다 더 적은 전기차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어 애플의 주가는 이날 0.69% 하락해 183달러로 마감했고 지난 주말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여전히 18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이제는 6만 달러 선도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 코인베이스의 주가와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주가는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이 마지막이었고 이날은 6만 3천 달러 선 안팎에서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망스러운 미국 경제 지표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크게 후퇴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생명공학 회사인 노바백스는 내년부터 코로나 백신을 공동 상업화하기 위해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98% 이상 급등했고 샐러드 체인점인 스위트 그린은 1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로 주가는 34% 이상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인 유니티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주당 손실을 기록한 이후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고 클라우드 회사인 아카미는 약한 전망과 엇갈린 분기 실적으로 인해 이날 11% 이상 하락했는데 반면 태양에너지 회사인 어레이 테크놀로지는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에 힘입어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